243개 투표소에서 실시되고 있는 사전 투표율이 코로나19 영향에도 올라서 내일 최종 투표율을 얼마나 견인할지 주목됩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됐지만 이른바 감성주점은 방역에 사각지대화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고 있지만 소외된 이웃을 돕거나 희망 메시지를 전파하는 등 극복 운동에 동참하는 온정과 지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제21대 총선을 닷새 앞두고 전국적으로 사전투표가 진행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투표율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와 달리 의외로 투표율이 올랐는데요. 사전투표 둘째 날인 내일은 물론 최종 투표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사전투표 첫날 전북도청에 마련된 투표소. 신분증을 보여준 유권자들이 지역구와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각각 한 장씩 받아 기표소에 들어갑니다. 당일날 혹시라도 부합한 상황 생기면 못 할 수 있고 하니까 여기 있을 때 나온 거죠. 전라북도 보훈회관에 차려진 투표소에도 지지 후보와 정당을 일찌감치 정한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아이를 돌보는 입장에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가기가 어려워가지고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잠깐 나와서 선거를 하게 됐어요. 전북 지역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는 4년 전 20대 총선 때보다 2곳 늘어난 243곳. 예년과 달라진 점은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해 출입구부터 방역이 강화됐다는 점입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체온이 37.5도가 넘으면 입장 자체를 허용하지 않았고 손소독을 한 뒤 비닐장갑을 껴야만 기표 용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투표소 밖에는 발열 증상이 나타나는 유권자들을 위한 기표소가 따로 마련됐습니다. 전염병 사태로 선거 참여가 저조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오히려 사전투표율은 올랐습니다. 도내 유권자 154만여 명 중 약 24만 명이 참여해 15.73%의 투표율을 보였는데 2016년 총선 당시 첫째 날 사전투표율이 8.3%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크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코로나19가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 데다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꺼린 시민들이 사전투표를 선택한 결과입니다. 사전투표율 상승이 최종 투표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 각 정당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아직 가늠하긴 어렵습니다. 코로나 위기가 앞으로 미래의 새로운 세상을 여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바로 이 위기의 극복을 위해서 앞장서는 사람이 된다. 이런 차원에서. 사전투표 둘째 날인 내일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 동안 투표소가 운영되며 본 투표는 예정대로 다음 주 수요일 4월 15일에 진행됩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무소속 현역과 민주당 후보가 맞붙은 군산은 유세복 색깔에 빗대 청백전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경쟁이 치열한 곳인데요. 총선까지 남은 기간은 닷새. 군산 경제 회복의 적임자로 누가 선택을 받을지 민심의 향배가 주목됩니다. 김아연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투표일까지 한 명이라도 더 만나기 위한 민주당 신영대 후보의 발걸음이 바쁩니다. 도내 최대 격전지인 만큼 앞서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한 중앙당 인사들이 잇따라 방문해 힘을 실었고 이번 주말에는 여당 핵심 인사인 전해철 의원 등이 내려와 지원 유세를 펼칠 예정입니다.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역량을 평가해서 공천을 확정받았습니다. 이제 집권여당의 힘으로 중앙정부의 힘을 제가 받아와서 군산 발전을 이뤄낼 수 있는 무소속 김관영 후보도 소규모 모임 등에서 시민들을 만나며 지지세를 결집했습니다. 재선 의원이지만 무소속으로 나서는 만큼 유동인구가 많은 길가에서 큰절을 하는 선거운동으로 유권자들에게 간절한 마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 살리기 위해서 삼선에 힘 있는 여당 의원이 필요합니다. 김관영 꼭 당선돼서 복당해서. 두 차례 실시된 전주 MBC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신영대, 무소속 김관영 두 후보는 오차 범위한 혼전을 거듭하며 격차가 오히려 좁혀지는 양상입니다. 연령대별로는 40대 이하는 신영대 후보, 50대 이상은 김관영 후보의 지지가 높아 당일 투표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백중세인데
두 후보는 저마다 바닥 민심이 본인을 향하고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열세를 지나서 박빙, 이제는 우세로 넘어갔습니다. 나머지 5일 동안 이 추세대로 계속한다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닥을 다녀보고 시민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면 실제 숨어있는 민주당 지지 표심들이 분명히 확인되고 있어서 저는 승리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 후보로의 결집이냐, 무소속 현역의 인물론 방어냐, 혼전 속 군산 민심의 선택이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들이 전주에서 유세에 나섰습니다. 비례대표 4번 김의겸, 13번 정윤희 후보는 출근길 전주 평화동 내거리에서 정치개혁을 위해 열린민주당을 선택해달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열린민주당은 오전에는 도청 앞에서 오후에는 중앙시장을 돌며 유권자와의 대면 접촉을 늘렸습니다. 민생당 정동영 후보와 민주당 김성주 후보 간의 공방전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정 후보는 도의회 기자회견을 갖고 김 후보가 도의원에 당선되기 전에도 자신의 업체를 위해 소프트웨어 구매권 등의 입찰 담합을 했다며 공정위에 조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김 후보는 소규모 업체 간의 입찰 담합이나 업체 밀어주기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정 후보를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반박했습니다. 완주군 전 현직 의원들이 무소속 임정엽 후보 지지에 나섰습니다. 완주군 의회 최등원 의장과 이인숙 의원 등 전 현직 의원 13명은 무소속 임정엽 후보가 지역 경제에 어려움을 겪는 완주군을 살릴 적임자라며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도당은 소속 당원의 징계 절차에 착수했으며 해당 전현직 의원 일부는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도내 언론사인 뉴시스 전북 취재본부의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민주당이 성명을 통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지난 6일과 7일 실시한 뉴시스의 총선 후보자 여론조사가 같은 기간 다른 언론사 조사와 차이가 큰 데다 남원 임실 순창의 경우 표본 조사가 불과 4시간 만에 이뤄져 공정성이 의심이 간다며 법적 검토를 거쳐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미래통합당 전북도당은 오늘 도의회에서 수질이 악화되고 있는 용담댐 보호를 위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인허가 행위를 전수조사하기로 공약했습니다. 이와 함께 선거 공보물에 중국 유각 표현으로 물의를 빚은 군산 이근열 후보에게는 우려를 전했고 당사자도 진정 어린 사과를 했다며 이해를 부탁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한창인데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도심지는 다시 인파로 북적이고 야간이면 편법으로 유흥업소 영업을 하는 감성주점은 특히 방역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전라북도가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어젯밤 11시쯤 전주 시내의 한 주점에 전라북도 특별사법경찰이 들이닥칩니다. 북적이는 실내에는 자리마다 사람들이 좁은 간격으로 밀집해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입니다. 확인했죠? 마스크 안 쓴 거. 갖다 보는 거예요. 갖다 보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마스크 안 썼잖아. 인근의 다른 주점도 마찬가지. 이곳은 출입자의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는 지침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 명단을 보고 그분들 확인해야 한다네요. 뭔 말인지 알죠? 그래서 일단 채용료라고 다 계획했거든요.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돼 있지만 춤을 출 수 있게 하거나 불특정 다수가 만날 수 있어 위험도가 높은 이른바 감성주점입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는 아예 관심도 없다는 듯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왜냐면 전주가 아시다시피 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다들 딴 세상 얘기다. 우리 동네는 아니겠지 하고 되게 안일한 것 같긴 해요. 밤사이 감성주점 5곳을 점검했는데 모든 업소가 손님들 사이 1에서 2m의 간격을 유지하게 하지 않았고 출입자 명부 작성, 직원들의 마스크 착용과 같은 방역지침 위반 사항도 적발됐습니다. 업주들은 취지는 이해하지만 경영난에 무작정 문을 닫기도 힘들다며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우리 일하는 직원들도 당장 이제 뭐 나오지 말라. 그렇게 하기에는 이제 뭐 유급 휴가를 뭔가 주거나 하기에는 정말 막말로 이제 제가 뭐 이제 경제적인 능력이 이렇게 되지도 않는 그런 부분도 있고.
전라북도는 방역 지침을 위반한 업소 5곳에 열흘간 영업을 제한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마저 위반하면 감염병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방침입니다. 유흥업소 24개를 자진 휴업을 유도하여 지금 영업을 안고 있으며 감성 주점 형태의 업소에 대해서도 강력한 지도 단속을. 코로나19 집단 감염 우려에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조되고 있지만 나 하나쯤이야 하는 아니란 인식이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전라북도 보건당국에 따르면 도내 해외 입국자는 1,400여 명으로 전주가 660여 명으로 가장 많고 군산 230여 명, 익산 190여 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는 잇따르는 격리자의 거주지 이탈을 막기 위해 점검반을 구성해 오는 17일까지 자가격리자 불시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전북 코로나19 확진 환자 1명이 퇴원했습니다. 도 보건당국은 전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며 지난달 18일 도내에서 10번째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60대 남성이 음성 판정을 받아 퇴원 조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도내 치료 중인 확진 환자는 9명으로 줄었으며 이 중 7명이 미국과 유럽 등에서 들어온 해외 입국자입니다. 도내에서 코로나19 확산 조짐은 없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가 이어지면서 혼자 사는 노인들이 많은 농촌 지역은 복지 서비스가 걱정입니다. 다행히 곳곳에서 이웃을 돌보는 온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반찬거리를 다듬는 주부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홀로 사는 노인들의 단체 급식이 기약 없이 끊기자 보다 못한 정읍 자원봉사단원들이 만사를 제쳐두고 천사의 손길을 보탠 겁니다. 저희들도 어르신들이 좀 따뜻하게 집에서 이 반찬 해드리는 거 맛있게 좀 드시고 건강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2시간 동안 쉴 새 없이 지지고 볶아낸 반찬들을 찬통에 담아내면 준비는 끝. 꾸러미를 양손에 들고 관내 독거노인 가정 70곳으로 일일이 배달에 나섭니다. 마치 자신의 부모를 섬기듯 도시락에 눌러 담은 정성은 오롯이 전달될 수밖에 없습니다. 먹으면 좋고 네. 감사합니다. 여하튼 감사합니다.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이웃을 돌보는 마음은 거리 풍경마저 바꿔놓고 있습니다. 전주 중앙동의 보행로 난간에 응원 포스터 120여 장이 걸렸습니다. 이곳 학생과 주민들이 사회적 거리 두기 동참을 호소하고 희망 메시지를 전파하기 위해 페인트 붓을 들게 된 겁니다. 이 포스터에 기금을 좀씩 다 참여를 해서 그 기금으로 중앙동의 코로나로 어려운 어르신들의 필수품들, 생필품들을 지금 지원하려고 이 기획을 했습니다. 한 대학 교수는 도움이 필요한 곳에 월급 일부를 내놓겠다고 선언하고 부탁만 하라며 전화번호까지 공개했습니다. 제 제자 같은 경우는 참 어렵다. 알바도 다 끊기고 기쁜 마음으로 지원을 좀 해줬습니다. 지역 단위 공동체로 전개되는 코로나19 극복 운동이 가시화하며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오늘 도청에서 특별 모금을 통해 마련한 5억 원의 코로나19 극복 성금을 기탁했습니다. 기탁된 성금은 사회복지시설의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소독기와 소독제, 손소독제 지원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환경미화원들이 코로나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200만 원의 성금을 기탁해 울림을 전하고 있습니다. 정읍시청 소속의 환경미화원 68명은 오늘 200만 원을 정읍시청에 기탁했는데 이들은 작은 정성이지만 자신들보다 더 어려운 이웃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성금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익산시 의회가 올해 배정된 해외 연수비를 코로나 극복 긴급사업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익산시 의회는 매출 절벽으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조금이라도 돕기 위해 올해 국외 연수비로 책정된 1억 1천만 원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산 공공 배달 앱 사용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지난달 13일 출시된 배달의 명수는 지난 20일 동안 5,400여 건의 주문을 처리했고 1억 3천여만 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